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지극히 평범했던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건 시집을 간 후부터였어요. 제가 겪은 악랄한 시집살이를 이곳에서 털어놓을까 합니다. 때는 제가 23살이었던 시절, 돈을 벌어 가정의 보탬이 되겠다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어린 나이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겠어요. 온전히 지나갈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상사한테 깨지고 혼나고 화장실 가서 몰래 울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저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고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것 같고 기분이 아주 울적하고 지치더라고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8살 많은 주임님이었는데 저 대신 일도 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 결혼까지 하게 됐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결혼을 짧은 시간에 결정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놀라울 따름이었지만 그때는 그 남자가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줄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뭘 모르거나 미쳐야 결혼을 한다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사람에게 미쳐 있었던 것 같네요.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었던 저희는 자연스레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더니 단단히 교육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지.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신랑한테 충실한 며느리를 원한다. 요리는 좀 할 줄 알지? 잘은 못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잘해야지. 나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해. 앞으로 내가 유심히 지켜볼 거야. 결혼하면 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단다. 신랑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밥도 잘 차리고 애교도 잘 떨고 웃게 만들어주는 건 네 능력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은 무조건 여자가 양보해야 잘 돌아가는 법이란다. 솔직히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려서 철이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도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내 믿어보마. 잘해줄 수 있지?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신랑이 뭐라고 다그쳐도 네네 알겠다고 듣기만 해라. 기분 상한다고 거기다 대고 대들면 가정이 박살나는 거야.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 아주 평화로웠거든? 그 평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 아들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니까 명심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여자는 자고로 남편 말 잘 듣고 애 낳고 내조 잘하는 게 최고다. 자식은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겠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라 아들 낳아 대를 잇는 게 며느리의 의무 중 하나야. 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어깨 피고 다녔지. 아우, 딸만 낳았어 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니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무조건 아들. 아들만 낳아다오.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네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렴. 항상 말 조심하고 처신 잘하고 우리 가문에 피해 끼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우리 아들 둘 낳은 거야. 남들은 나더러 자식이 밥 먹여주냐고 하는데 당연히 아들 둘이 밥 먹여주지. 부모 끝까지 봉양하고 챙겨줄 사람 아들밖에 더 있어? 너는 친정 식구들이랑 사이 좋은 편이니? 네, 돈독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거리를 좀 두도록 해라. 여자가 친정 너무 챙기고 가까이 지내는 거 보기 안 좋아. 아니 그나저나 너희 부모는 인생 막막해서 어쩌니? 딸밖에 없으니 인생 망한 거나 다름없지 뭐.
아무튼 요즘엔 딸이 부모 잘 챙긴다곤 하지만 어쨌든 딸은 딸이잖여. 아들이 있어야 인생이 든든할 텐데. 자식을 더 낳을 생각은 안 하셨나? 아들 낳을 때까지 임신했으면 언젠간 낳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긴 뭐 아들도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법이지. 아무튼 나는 우리 두 아들 귀하게 키웠어. 쟤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다 희생했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귀하게 자랐으니 귀한 사람이 된 거야. 나는 우리 아들 둘이 평생 대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꾸 집안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명성에 맞게 행동하라고 강조하셨는데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 명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기분 나쁘고 힘들었지만 그저 옛날 분이시니 저러신가 보다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는 마음으로 버텨냈어요.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맞춰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불장군 그 자체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그것 또한 시어머니의 짓이었죠. 여자가 돈을 벌면 집안에서 살림도 안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세 떨고 남자를 우습게 한다며 그 길을 차단하신 거였죠. 대놓고 여자는 돈 벌면 벌은 나빠져 하시며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를 당하는 동안 단 한 번도 10원 하나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파 하나, 계란 하나 살 돈도 어머님께 직접 받아 써야 했어요. 10원 단위로 계산을 해서 거스름 돈도 철저하게 받아가셨네요. 그게 참 고역이더라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친정 부모님이 아파도 병원비를 보태드릴 수도 없고 그 흔한 명절날 용돈도 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 만나러 갈 교통비조차 없어서 몇 년 동안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전화를 하면 친정 부모님은 언제나 괜찮다고만 하셨지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결혼 전에 제대로 한번 효도를 했어야 했는데 보고 싶은 딸 제대로 볼 수조차 없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당한 걸 겪었을 때 바로 들이받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의 저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 마냥 시어머니의 말에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드셨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눅 들어 있던 날들이 많았죠. 야! 식탁에서 손 내려! 마치 악독한 조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혼을 내셨거든요. 일어나서 반팔티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요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냐? 당장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라. 머리는 왜 그렇게 부스스하냐? 빗질도 좀 하고 드라이 좀 해라. 밥 먹을 땐 식탁에 팔 올리지 말고 먹어라. 젓가락질은 왜 그렇게 하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냐? 네 친정에는 아들이 없어서 가정교육도 엉망이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아들이 안 생긴다. 그놈의 아들. 저희 집 할머니보다 더 옛날 사람이 할 법한 말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남편을 배웅한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언제나 시어머니와 저 단 둘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내향적인 편이셔서 밖에 나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저조차도 하루 종일 집에 있길 원하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디 가게? 놀러 나가니? 남편이 힘들게 돈 버는데 돈 쓸 마음이 생기디? 하시며 잔소리를 시전하셔서 결국엔 저도 감금 생활을 하듯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집을 지키는 개도 저보단 나았을 거예요. 적어도 반려견들은 주인이 산책이라도 시켜주잖아요. 제가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시어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거나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지겨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차라리 낫죠. 시어머니가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시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운지 아냐?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면 기본 2시간이었어요.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게 정신적 학대지 뭐예요. 차라리 육체적인 학대가 낫지. 하루 종일 앉아서 시어머니의 훈계 말씀을 듣다 보면 머리가 찌릿해지면서 두통이 오고 혼미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병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분가가 너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분가라는 희망의 싹을 잘라내시더라고요. 너는 나랑 따로 살면 지멋대로 행동할 것 같으니 분가는 꿈도 꾸지 마라. 지금도 엉망으로 사는데 따로 살면 얼마나 심하겠어.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얼마나 좋아. 밥하는 법도 알려줘. 살림하는 법도 알려줘.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려주잖아. 이만한 시어머니가 어딨니? 안 그래? 옛날이었으면 넌 이미 시댁에서 쫓겨났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나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 혼자 살았어 봐. 이렇게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겠어?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 나한테 잘해야겠지? 이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우리 장남이 날 챙겨줘야지 누가 날 챙겨주겠니? 가장 힘들었던 건 결혼하자마자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조금만 말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곤 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 내가 의사야? 왜 화를 내? 아픈 게 죄야? 자꾸 나만 보면 아프다, 힘들다, 지친다.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솔직히 집에서 그릇이나 씻고 바닥 좀 닦는 게 힘들겠냐?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가면서 일하는 내가 힘들겠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온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힘들다고? 지금 나 놀리냐? 세상에서 네가 제일 힘든 것 같지?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집안에서 살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야. 돈 한 푼 안 벌고 살림만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힘들다고? 그렇게 나약하게 굴 거면 때려쳐. 살림하겠다고 나서는 여자들 줄 서 있으니까 그만둘 거면 빨리 얘기해. 말을 왜 그렇게 해? 오빠 힘든 거 내가 잘 알지. 하지만 나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위로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오빠는 밖에서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잖아. 나는 그 흔한 초코바 하나를 편의점에서 못 사 먹어. 자유가 박탈당한 기분이야.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알아?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기분이 나아질 텐데 왜 오빠는 그것조차 못 해주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하는데? 보기에 겨웠다 진짜.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 월 200 버는 것도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걸? 공장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매일 혼난 주제에.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공장 다닐 땐 실수할 수 있다고 신입 땐 다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더니 속으로는 날 그딴 식으로 생각했던 거네. 이런 식으로 굴 거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왜 꼬셨냐고? 큰 소리 내지 마! 밖에서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힘들면 왜 힘든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우리 엄마는 너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나라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질문도 하고 애교도 떨겠어. 우리 엄마가 뭘 하는 줄 알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전보다 더 힘들대. 며느리가 들어오면 엄마가 더 편해야지 힘든 게 말이 돼? 네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엄마가 할 일이 늘어나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며느리였던 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시집 오자마자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내가 볼 땐 너 노력도 안 해.
진짜 잘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내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겠지. 요즘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 붙잡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오늘은 네가 또 무슨 불평불만을 얘기할까?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라 하겠지.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데 힘이 빠지면 되겠어?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집에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좀 해. 사람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엄마랑 트러블 나지 않게 노력 좀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을 부리셨고 남편은 돈 좀 벌어온다고 왕처럼 대접받길 원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전부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나중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면 뭘 해요. 모든 게 제 탓이 되는걸요. 만약 남편이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줬더라면 파국까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꽉 막히고 고집이 센 사람일 줄이야.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이런 놈을 선택한 내 잘못인 걸까? 앞으로 쭉 이렇게 살며 늙어가야 하는 것일까? 청춘이 너무 아깝고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이 날로 심해졌어요. 아프다고 끊임없이 소리치면 뭘 하나요? 다 꾀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아파도 혼자 참고 감내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병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목이 점점 부어올라도 살이 급격하게 빠져도 물병 하나 드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가끔씩 구역질이 나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묵묵히 며느리의 도리를 해나갔습니다. 병을 키운 탓이었을까요? 어느 날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더니 결국엔 실신까지 하고 말았네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갑상선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가능하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해도 암은 암이잖아요. 그때 정말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암에 대해 얘기했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럼 임신은 미뤄야 하는 거야? 네 나이도 늦었는데 더 늦으면 어떡해? 애가 건강하게 나오려면 산모가 젊어야 하는데 암 치료로 시간 낭비하면 어쩌니? 아니 꼭 지금 수술해야 하는 거야? 좀 미루면 안 돼? 애 낳고 수술해도 되는 거잖아. 별것도 아닌 암이라며. 임신에 영향만 없다면 나중에 한다고 해라. 응? 어머님, 이건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임신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건 꼭 지금 해야 한다고요. 지금도 너무 늦었대요. 왜 이제 왔냐고 혼났어요. 너는 애가 뭐 이렇게 몸이 약하니? 유전자 탓인가? 아니면 뭘 잘못 먹고 자랐나? 애가 젊고 건강해서 그거 하나 보고 며느리로 들였더만 아주 몸이 엉망이네. 몸이 그 지경인데 그걸 숨긴 채로 살았어? 너도 참 독하다. 아니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병을 키워? 제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몸에 암세포가 있는 걸 알면서도 키우겠어요. 아프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유난 떨지 말고 집안일이나 하라면서 무시하셨잖아요. 만약 그때 병원에 갔었더라면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뭐 수술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야! 미쳤어? 왜 소리를 질러? 서러워서요. 어머님도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아플 때 걱정부터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사람 몸이 우선이지 손주가 우선이에요? 손주가 우선이지. 그럼 며느리가 우선이겠니?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손주야. 그리고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널 신경 써줬겠지.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지. 남들이 보면 시어미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어. 신선 노름이나 하면서 집에서 푹 쉬었던 애가 왜 아프냔 말이야. 말이 안 통했어요.
이렇게 꽉 막힌 분을 붙잡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임신부터 얘기하는 시어머니와 이제는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돼간다고 일부러 입원을 길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시더라고요. 생판 남인 사람도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조선시대 노비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저는 제 병이 시집살이로 인해 생겼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평생 받지 않았던 스트레스를 시집살이하며 한꺼번에 받다 보니 몸에서 이상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를 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은 저를 간호해주긴커녕 왔다 갔다 힘들다고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고 서러워서 울면서 얘기했더니 저더러 그러게 왜 아프냐고 안 아팠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하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심지어 수술하느라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엄마가 더 할 일이 많아졌다느니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이 모양이라느니 헛소리를 짓거릴 땐 정말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숱한 모욕을 받아야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기를 너무나도 원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애도 못 가지는 게 무슨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수치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때가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나 같은 쓸모없는 년이 그렇지 뭐 하며 저 스스로를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몸이 준비가 안 되니 임신은 당연히 안 되고 완전히 악순환이었네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아빠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 때 인생이란 뭘까? 내가 왜 여기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 자괴감이 들었고 그날 시댁을 박차고 나와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간호를 해야지 누가 간호를 하나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만큼은 아빠를 챙겨드리고 싶었고 여태껏 못해드린 것들이 자꾸 가슴에 남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시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이혼당하면 당하지 뭐 하는 생각이었네요. 그때는 저도 다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며느리가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네가 어떻게 집을 나가냐, 미쳤냐, 제정신이냐 별의별 욕을 다 들었지만 전혀 타격감이 없었어요. 묵묵히 욕을 듣다가 용기 내 선언했네요. 어머님, 저희 친정아빠 돌봐야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저 찾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어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동안 친정아빠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종까지 잘 지키고 잘 보내드렸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도 아주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시댁을 스스로 나간 며느리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 아무리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삿대질하며 욕하길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그 말을 건넸죠.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그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네, 장례 끝나자마자 진행할게요.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라도 헤어져 주니 고맙다. 어차피 고장난 몸으로 임신도 안 됐고 손주도 못 안겨주는 넌 며느리로 보듬어줄 생각도 없었어. 아주 속이 시원하네.
얼른 헤어져라. 울고불고 매달리기만 해봐.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딱 10년을 채우고 이혼을 하게 됐네요. 남은 거라고는 상처와 치욕뿐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조차 없었어요. 10년간의 시댁살이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몸에 경기가 쳐질 정도로 지긋지긋했던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최대한 그쪽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힘들기는커녕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차리라고 잔소리하는 시모가 있길래,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있길래 오로지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진작에 이혼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니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20대를 시댁에서 시집살이하며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 30대는 혼자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보냈어요. 결혼을 또 하면 뭘 하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시댁이 있는 한 계속 고통받을 텐데 그냥 혼자 살아야지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살다 보니 어느새 건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보통 헤어지면 전남편과 좋았던 시절, 추억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던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되새길 추억조차 없으니 있는 것도 빨랐네요.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시모였어요.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 제 불행의 원흉이었던 그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건 거예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예전에 그 서러웠던 마음이 올라와 다시 울컥하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할 말 있으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겨우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불행하게 살길 바라신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하신 거라면 잘못 가셨어요. 이혼한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전화 걸지 마세요. 아이 저기 있잖아. 왜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싫은데요. 저희가 따로 만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아파. 많이 아파서 그래. 뭐 암이라도 걸리셨어요? 그래. 말기암인데 그게 좀 오래됐다. 이젠 슬슬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병문안이라도 오라고요? 미안한데 내 장례식 좀 치러줄 수 있니? 뭐라고요? 장례식을요? 제가 왜요? 상황이 좀 그래서. 그 잘난 아들은 어디 가고 전 며느리한테 장례를 치러달래요. 심지어 지금 며느리도 아니고 이혼한 며느리한테 왜요? 병원이랑 주소는 문자로 보내마. 마지막 내 소원이야. 딱 한 번만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그렇게 통화가 끝난 후 찝찝한 기분이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대체 왜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뜸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신 걸까?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무시했어야 했지만 이놈의 궁금증이 문제였어요. 연락이 끊긴 세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도 저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잠시나마 인연을 맺었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엔 한 번은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통통했던 전시모가 완전히 반쪽이 돼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고 겨우 힘을 짜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넘치던 에너지를 분출하며 며느리를 못살게 구셨던 분이 병자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왔니? 아유, 오랜만이구나.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전이가 많이 됐대. 안 아픈 데가 없지 뭘. 네, 안타깝네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건강은 좀 어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건강이나 좀 챙기세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 나야 뭐 이미 늦었지. 갑자기 장례식은 왜 치러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건데요? 나한테 이제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 없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들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그게 말이다.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는 어머님 장례식까지 치러드릴 여력이 안 되니까 이만 가볼게요. 둘 다 나를 버렸어. 뭐라고요? 그놈들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 그게 말이 돼요? 형제 둘이 똘똘 뭉쳐서 나를 제대로 속인 거야. 그놈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놓고 나더러 재산까지 미리 내놓으래. 너무 괘씸해서 싫다고 했더니 엄마인 나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내가 정말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다. 나는 그놈들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급기야는 도둑이 든 척 집까지 탈탈 털고 땅까지 몰래 팔아넘겼더구나. 둘이서 무슨 투자 일을 하겠다고 직장까지 때려치우더니 아주 정신이 돌았는지 나를 돈줄로 알더라. 돈 안 주면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어찌나 분통하던지.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그놈들을 보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더라. 남들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준다던데 왜 우리 아들 두 놈은 내가 어렵게 모은 돈까지 죄다 뺏으려고 하는 건지. 나더러 흙수저 집안에서 무책임하게 자식 낳은 주제 아들 덕 보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제는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살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 작은 놈은 해외에 가버렸는데 거기서 뭘 하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장남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화도 안 받아. 그렇게 몇 년째 소식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어. 괘씸한 놈들. 엄마가 시한부 판정받고 누워만 있는데도 한 번을 안 찾아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해도 엄마 장례는 치러줘야 할 거 아니니? 그것마저 무시를 해버리네. 지금 나는 완전히 혼자야. 아들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더러 마지막까지 며느리 노릇하라고? 생각해보니 네가 날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이라 자꾸 생각이 나더라. 사과하고 싶기도 했고. 내가 널 너무 심하게 괴롭혔잖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참 많이도 다퉜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게 다 애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네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난 그랬어. 있는 거라고는 아들 둘밖에 없었던 내가 혼자가 되니까 도움 청할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인생이 어쩜 이렇게 허무하니? 나는 그래도 딱 한 명쯤은 날 위해 장례를 치러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없으니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 더 살아봐야 뭐 하겠니? 험한 꼴만 보고 상처만 받을 텐데. 인생 이렇게 살다 떠나는 거 전혀 아쉽지 않어.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인생에 미련도 없어. 나 이제 곧 인생이 끝나. 시간 얼마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었어. 장례를 치러준다면 내가 가진 걸 주마.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한 며느리 내가 마지막으로 보답해주고 싶구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떻게 장남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상주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가고 싶지 않어.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어차피 내 장례식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올 거야. 어쩌면 단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겠지.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치러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정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내 부탁 들어줄 순 없겠어?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내가 아직도 미워? 그러게 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셨어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저요,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암 때문에 수술했을 때도 애 못 낳는 년이라고 욕하실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멍청하고 한심했지. 쓸모없는 아들 두 놈만 귀하다고 생각했지. 우리 며느리를 귀하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내가 못난 탓이다. 나 같은 건 평생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내 사과는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저 세상 가서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지. 실패한 인생 살다간 박복한 여자 하나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 전시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럽고 불쌍하고 서러운 마음에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차라리 건강하기라도 하셨으면 마음껏 미워하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마주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 말대로 미운 정도 정인지 막상 아프다고 하시니까 한없이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슬픈데 전 남편은 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애정이 생겨서 그랬다기보다는 제 마음 편하자고 부탁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시모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정말로 썰렁했습니다. 제가 상주가 되어 그 길 외롭지 않게 지켜드렸어요. 정신없었기 때문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어머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걸 전부 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절차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유언장까지 손수 써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는 어머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재산을 저한테 전부 물려주신다는 게 난감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머님은 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가신 거예요. 두 아들이 달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끝까지 지켜내셨던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있는 곳에 예쁜 꽃을 심어다오. 인생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줄은 어머님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분의 곁을 지켜드린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인연으로 만나 이렇게 임종까지 지키고 장례까지 치르게 됐으니 이만하면 대단한 인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더라고요. 수염이 덥수룩한 노숙자였습니다.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자 그 사람이 말을 건네더라고요. 몹시 다급해 보였습니다. 너 돈 받았지? 누구세요?
돈 받았냐고 묻잖아. 얼른 대답해. 전 남편을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얼굴이 폭삭 늙었는지 알 순 없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일단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야?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사는 곳은 어떻게 알아낸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해? 안부 인사 나눌 시간 없어. 엄마한테 받은 돈 있지? 그거 얼른 내놔. 무슨 소리야? 발뺌하지 말고 내놔! 너무 무섭게 협박을 하길래 하마터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어줄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유언 중에 절대로 아들 두 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만약 찾아와도 발뺌하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걸 따랐습니다. 무슨 돈? 내가 돈이 어딨어? 우리 엄마한테 분명히 재산이 있었어. 죽으면 물려주겠다고 해서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쳤더라? 그래놓고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연락도 안 받았다며? 사정이 있었으니까 연락을 못 받았지. 그 돈이 어딜 가겠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갔겠지. 너지? 네가 가지고 있잖아. 모른 척하지 말고 당장 내놔. 그 돈 네 거 아니잖아. 암 치료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재산 전부 병원비로 쓰셨어. 심지어 아들 두 놈이 사기까지 쳐가지고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갔다며?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나한테 신세까지 지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 많은 돈이 그럼 다 사라졌단 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받은 게 있는데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네. 어머님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통장 내역 보여줘? 경찰 대동해서 직접 확인이라도 시켜줘? 나야말로 손해가 엄청났어. 마침 잘 만났네. 내가 어머님 병원비 내드리고 장례까지 대신 치렀거든? 그 비용 전부 그쪽한테 청구하면 돼. 그 돈 어디다가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 따지고 보면 내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런 것까지 내가 챙겨야 해? 난 보상 받아야겠어. 어머님을 위해 해드렸던 거 전부 돈으로 보상해. 그걸 왜 나한테 보상하라 그래? 쥐가 마음 약해서 장례까지 치러준 걸 왜 나더러 돈 달래? 그럼 혼자 그렇게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을 그냥 지나쳐? 어쨌든 난 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있으니까 돈 줄 거 아니면 다신 오지 마. 나도 겨우 모은 비상금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거든?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진짜로 엄마한테 받은 거 없어? 진심으로? 받은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겠니? 나도 인생에서 재산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남편 잘못 만나서 10년 내내 시집살이만 당하다가 이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장례까지 치렀어. 나도 그쪽 가족들이랑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아주 찌긋찌긋해. 내가 이혼하고 난 후에도 시달려야겠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제 나더러 돈까지 달라고? 내 인생이나 좀 책임져. 20대 통째로 날려버린 내 청춘 어떻게 책임질 거야? 강하게 몰아붙이니 그쪽도 금방 풀이 죽더라고요. 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먹여 살릴 아내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기라도 했지. 이혼하니까 망나니처럼 살게 되더라. 그래도 동생은 믿었는데 그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그놈 만나기만 하면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임종은 지켰어야지. 그래, 내가 불효자야.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돈 달라는 말부터 먼저 해버렸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 나도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넌 오죽하겠어? 돈에 미쳐가지고 폐륜까지 저지른 한심한 놈으로 보이겠지.
나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 얼굴 좋아 보이네. 나랑 헤어지고 더 잘 지내는 것 같네. 당연하지. 더 이상 속 썩일 사람이 없으니까.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찾았지.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 난 그때 정말 좋았거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이 가장 그립더라. 너가 우리 엄마랑 오손도손 잘 지내고 살림도 착실하게 잘하는 모습 볼 때면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혼한 이후로 혼자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 혼자 밥도 못해 먹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혼한 이후로 진짜 도미노처럼 일상이 무너지더라. 엄마도 알아눕고 집안이 엉망으로 변하고 어쩌면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 건 이혼 때문일 수도 있어. 죄책감 가지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랬다고. 죄책감 안 가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이 무너질 거였으면 원래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며느리가 밥을 해줘야 꼭 밥을 먹나? 그럼 며느리 없을 땐 어떻게 살았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집안이 엉망이 될 정도면 그 집안도 알만하네.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겠지. 혹시 말이야, 불쌍한 놈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겠지? 없어. 절대 없으니까 돌아가. 라면이라도 끓여줄 순 없을까? 배가 너무 고픈데. 싫다니까? 그 후로도 전 남편은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 저를 찾아왔지만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제가 그리운 게 아니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식모가 그리웠던 거겠죠. 정말로 제가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다음부터는 발걸음을 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어머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쁜 꽃을 심어드려요.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꽃과 계절에 맞는 꽃을 골라 그곳에 갈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투병하셨으니 이젠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마지막 그 모습이 가끔씩 떠올라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게 계시다가 저를 바라보다가 또다시 천장을 둘러보시다가 그렇게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던 건지 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것만 기억하셨길 바라봅니다. 몇 년 후 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좋은 집을 매매해서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고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의 자격증을 따서 그쪽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 덕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유언대로 후회 없이 감사하게 살며 하고 싶은 건 다 해볼 생각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곳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때는 너무 밉고 싫었지만 지금은 그분이 정말 그립네요. 오늘은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